저기 여기 거기 저기 여기 거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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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2022년 10월 28일이고요. 저희는 이건용 선생님 작업실에 와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 초기 작업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건용은 회화라는 관습적 매체로부터 벗어나 조각과 설치, 이벤트와 퍼포먼스를 넘나들며 예술의 본질을 질문해온 작가다. 홍익대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한 그는 1968년에 자신의 학원을 거점 삼아 아트뉴스 모임을 결성한다. 이 모임은 점차 결속력을 지닌 집단으로 발전하며 ST조형미술학회로 공식 출범하게 된다. 선생님 아까 ST 말씀하시다가 나왔는데요. 그 이전에도 사실 AG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에 참여하고 계셨고 이제 뭐 여러 모임들이 있었는데 ST 조형학회, 조형미술학회를 만드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미술이라는 것이 저변 확대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들만 지네들만 알 뿐이었어. 그래서 뭔가 미술이라는 논의를 불러일으키면서 각계 각층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들어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대 입구에 이제 내가 하는 학원이 있었는데 그런 장소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인 축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럼 가가지고는 서강대 언어학 철학과 교수한테 질문하고 그러면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당신네들은 어느 철학과 출신들이야? 그러면 우리 미술 오는데요. 그러면 아니, 미술 오는 사람이 언어학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럴 정도로 당대에 하여튼 각계 분야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논문에 나타나면은 취급을 한 거죠. 꼭 다 안다는 것보다는 그 당대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화제에 올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즐거움이었어요. ST의 첫 번째 전시는 1971년에 국립공보관에서 열렸다. 이건용은 여기서 구조 기억-니은 디귿을 출품한다. 그래서 ST가 이제 마침내 스터디를 주로 하시다가 이제 전시를 1회전을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작품이 구조, 뭐 기억, 니은, 디귿해서 철망이 있고 위에 천, 종이가 이렇게 얹어있는 작품 제가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그 작품 설명 좀 해주세요. 아유, 속이 시원하네요. 왜 시원하냐? 그렇게 오래된 내 작업인데 우 선생님이 보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려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즐거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우리들이 그때 당시에 한 일들, 또 내가 한 일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냐면은 철망으로 된 둥근 그런
송곳한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또 위에 덮어져 있는 그런 종이가 있었고, 근데 그게 망을 피게 되면 그만한 면적이에요. 같은 것인데 쓰이는 용도에 의해서 변형을 일으키는 그런 작업이죠. 사실 당시에는 뭐 한국적 앵포르멜이 있고, 그리고 70년대 중반이 되면 이제 단색화가 나오고 했을 때 그런 작가들께서는 작품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든지 작가가 뭐 공부를 한다든지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지배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 당시에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예술은 예술가만이 알면 된다. 그 다음에 차원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차원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이것이 결국은 예술을 예술로서 고립시키는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내 생각이었고요. 다시 말해서 예술을 어떤 면에서 같이 보는 사람하고 창작한 사람이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게 하는 지점까지 와야, 그래야 서로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어려서부터 생각했던 생각이에요. 네. 한편 이건용은 제1회 ST 회원전과 같은 해에 열린 한국미술협회전에서 신체향이라는 작품을 선보이며 화제를 일으킨다. 그 선생님께서 이제 파리 비엔날레도 나가시고 또 대중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게 된 작품이 그 신체항이잖아요, 선생님. 이제 한 1m 정도 되는 가로 세로와 높이가 1m 되는 흙 덩어리가 있고 거기에 이제 나무가 뿌리채 박혀 있는 그 작품을 전시장으로 옮겨 오셨잖아요. 당시 그 작품 구상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실현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항이라는 건 이제 일종의 수학 용어면서도 그것은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자연의 몸의 신체의 부분을 갖다 놨다는 거죠. 전시장에다가 우리는 어떤 걸 갖다 놓고 그게 전체인 것처럼 포장하고 형이사학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자꾸 설명을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데 자연의 몸의 일부분을 갖다 놨다는 거죠. 하얀 전시장 그런 박스 안에 갖다 놨다는 거죠. 사실은 60년대 말에 벌써 구상이 됐었어요. 그거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메르로-퐁티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계는 구체적인 신체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혼자 미소 짓기를 언젠가는 전시장 안에다가 철저히 자연의 일부를 내가 갖다 놔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혼자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온 거죠. 이건용은 뿌리와 지층을 포함 약 3m 높이에 달하는 절단된 나무를 전시장 안에 설치하여 그 실질적 존재를 체감시켰다. 미술관이라는 현대적 장소와 나무와 흙이라는 자연물이 각자의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나 마주친 것이다. 우리는 근대 이후로 현대에 오면서 전시장이라는 것이 따로 독립돼 있어요. 화이트 큐브로, 화이트 박스로. 다시 말해서 흰 공간, 아무것도 장치가 없는 바닥도 천정도 벽면도 흰 공간으로 돼 있어서 뭘 갖다 놓더라도 철저하게 만든 어떤 창작물이 잘 드러나게끔 하는 거죠. 그 철저한 전시장이라는 것 안에
내가 만들지 않고 철저하게 자연의 일부를 갖다 놨을 때 예술품을 보려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것도 예술인가, 이것도 창작물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술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다가 하게 만드는, 촉발시키는 그 행위. 처음에는 야, 이거는 나무고 이거는 지층이고 이거는 나무의 뿌리인데 이거 왜 갖다 놨어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전시장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예술의 범위, 개념을 확장시키는 거죠. 나는 그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한 거죠. 나는 참 잘 갖다 놨다. 제8회 파리 비엔날레에서 현지 언론의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건용은 파리와 서울을 오가는 비행기 안에서 신체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 파리에서 그렇게 거대한 입체 작품을 보여주시고 돌아오신 다음부터 사실 큰 입체나 설치를 하신다기보다는 이벤트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랬죠. 그 어떻게 그런 어떤 이 물건들을 버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직접 이벤트를 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나요? 사실 그런 증세는 좀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나는 비행기를 참 촌사람이 탔거든요, 그때. 근데 정말 내 몸이 기내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데까지는 보통 일이었는데 그게 일단 떠와가지고 이동을 해서 내 몸이 실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파리에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오르리 공항에, 그때 오르리 공항인데 거기 딱 내렸을 때 내 몸이 이동했다라는 실감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예술에 대한 매체, 그것을 바깥에서 구한다든가 바깥에서 가져온다는 문제를 떠나서 내 몸 자체가 예술의 미디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쓴 거죠. 그래서 파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드디어 사건이 발생된 거죠. 앞으로 예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데서 내 몸을 쓰겠다. 그 선생님께서 그 이벤트라는 제목을 붙이시고 뭐 4인의 이벤트도 하셨었고 2인의 이벤트, 그리고 이벤트 로지컬 이렇게 붙이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를 했을 때는 그 이전에 해프닝도 있고 뭐 요즘은 퍼포먼스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근데 이벤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퍼포먼스나 다른 여타의 것들과 좀 차별화를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이렇게 틀 자체가 단순하잖아요. 선생님 단순한 행위를 하시고 그리고 단순한 행위가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고 선생님께서 손의 논리 같은 것을 이제 약간 이벤트를 하실 때에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이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것 아니면 방법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야만 했던 어떤 필요 같은 게 있었을까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엄지손가락이 서로 맞으니까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양옆으로 쭉 벌어져서 만나기 힘들어졌죠.
근데 왕초가 꼬부리어서 대화를 하니까 다 네 개가 더 가까워졌잖아요. 자, 보세요. 네 개의 손이 뻣뻣하게 쓰니까 엄지손가락이 왕초가 멀어졌어요. 근데 꼬부려 주니까 점점 가까워졌죠. 내가 왕초라든가 이런 얘기를 갖다가 엉뚱하게 집어넣는데 그냥 손 안에서만 봐도요. 하나의 엄지손가락이 뻣뻣하게 서 있으니까 벌어지지만은 고울이니까 가까워질 수 있고. 자, 보세요. 네 개의 손이 서로가 뻣뻣하게 맞닿아 있으니까 이렇게 벌어져 있지만은 구부리니까 가까워지죠. 이거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의미를 떠나서 그런 현상 자체가 누구나 어린이에서 어른까지 동일하게 알 수 있는 일이지.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의 투명한 논리와 간결한 수행은 장소의 논리에서도 이어진다. 작가의 위치에 따라 같은 원의 내부가 여기, 저기, 거기로 변화하는 장소의 논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단어조차 환경과 장소, 경험에 의해 그 의미 전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호의 임의성을 쉽고 강렬하게 보여준다. 이와 같이 이건용은 일상의 물건과 움직임을 통해 신체의 구체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이벤트를 반복하며 자신의 논리를 다듬어 나갔다. 있는 것을 있는 대로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호 간의 신뢰를 할 수 있고 있는 그 세계를 기초로 해서 상호 간에 협조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 좀 중요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 다음에 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있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또 쉽게 동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소통할 때 소통이 더 깊어지고 다양해지고 만남이 더 절실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1976년 이건용은 몸의 위치와 자세, 구속의 정도를 달리하며 철저히 자신의 팔에 의해 선이 그어지는 신체 드로잉을 선보인다. 이는 캔버스를 응시하며 의식이 지시하는 대로 수행해 나가는 일반적인 드로잉 과정을 완전히 전복시킨 개념이었으며 있는 그대로의 몸의 행위가 평면의 캔버스를 만나 일으키는 창조와 변주의 과정이었다. 선생님,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요 신체 드로잉 같은 것도 하트라고 생각하진 않고 하셨는데 지금 다들 하트 그림이라고 부르고 있고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제가 하트니까. 근데 하트 아니었는데 하트라고 하네. 이제 처음 아셨을 때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땐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그리고 10년 후에 하트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에이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저게 하트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상호 관계론적으로 색깔이라든가 그려지는 부분들이라든가 또 물가람이 흘러내리는 부분들이라든가 섞이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부러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원래 그 속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더 생명감이 넘치게 생생하게 드러내주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상호 간에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석을 거부하며 우리의 몸과 생각, 예술이 편견 없이 만나 소통하는 지점을 강조한다. 나는 예술을 소통의 방법으로서 생각하지 예술가의 지고한 알 수 없는 세계를 갖다가 생각하는 게 아니다고 나는. 그가 지닌 따뜻한 시선, 관계에 대한 풍부한 통찰은 대중과 예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호흡하도록 이끈다. 내 이 인터뷰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어린이들이 한번 들어보면은 재미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한 것이 너무 지나치게 전문적이지도 아닌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술을 다시 말해서 오늘날 현대 미술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려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또 봐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엄청나게 새로운 어떤 개념과 관념과 또 방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얘기를 듣고 실망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듣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저 녀석은 저렇게 떠오더니 참 알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 경우를 갖다가 내가 생각하고 바로 그거야! 그리고 나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활동, 사유하고 있는 그런 지점들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나치게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체험되지 않고 우리가 보고 바라볼 수 없는 지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상 안에서 끊임없이 체험되고 보고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새로운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제3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미소 짓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이게 화면에 잘 잡힐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보면 눈이 좀 어린 아이 죄송합니다 선생님 장난기와 뭐 호기심, 굉장히 즐거움 이런 게 늘 차 있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긴 시간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그런 어떤 즐거움, 유쾌함, 그리고 열린 마음 계속 가지시고 작품 활동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시기를 제가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뭐 끝에 가서 진짜 감사하고요. 점잖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